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제1리그 메이저리그 사커 K리그2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2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6억 1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풋볼 살롱은 거의 처음으로 오프라인 한도 풀 베팅액인 9만 6천 원으로 1등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1리그는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골드컵에 차출이 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미경 분석에서는 어떤 핵심 자원들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지만 파악을 하셔도 이 본전 이상은 찾는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두 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 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제1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레드불스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저는 뉴욕 레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LS 같은 경우에는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레드의 특징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대로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원정에서 성적이 더 나온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마이애미는 중앙 미드필더인 그레고르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뉴욕 레드는 중앙 수비수 아론 롱과 왼쪽 풀백 구투만, 미드필더 클라크 선수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카세레스 주니어라는 에이스의 복귀로 공격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 뉴욕 레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마이가 직접 몬트리올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몬트리올의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몬트리올이 압박이 강한 팀이 아닌데 이 뉴욕 레드는 몬트리올보다도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가 뉴욕 레드의 압박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욕 레드가 전방 압박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마이는 역습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곤잘로 이과인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무기력하게 홈 깡패 뉴욕 레드에게 패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뉴욕 레드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파비오 선수와 클리말라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골은 부족한데 그래도 키패스가 굉장히 좋아서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선 쪽에 카세레스 주니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서 2선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뉴욕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콜럼부스 크루와 뉴욕시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 크루가 원체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어도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애플 선수가 퇴장 중에 있고 수비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공격수인 자르데스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이저, 측면 자원인 에티엔느 선수가 모두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주전 골키퍼인 룸 선수마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콜럼 크루입니다. 콜럼 크루의 에이스 젤라라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젤라라얀의 한 방이 없다면 콜럼 크루가 제 아무리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시티를 넘기에는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시티 역시 중앙수비수 칼린스 선수가 페루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가 코파 아메리카가 끝났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티 역시 중앙수비수 샌즈와 주전 골키퍼 존슨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가 없이 경기를 하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콜럼 크루이지만 대표팀 차출과 부상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욕시티를 상대로 쉽게 승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콜럼 크루의 에이스 젤라라얀이 오른발 프리킥으로만 2골을 넣으면서 뉴욕시티를 2대1로 꺾은 바 있는 콜럼 크루인데 뉴욕시티가 콜럼 크루에게 이번에도 위험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뉴욕시티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뉴욕시티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루트가 막힌다면 콜럼 크루의 수비진을 뚫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팀 모두 수비와 골키퍼 쪽에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한 골 정도씩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업입니다. 콜럼 크루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새로운 홈구장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관중 앞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또한 원정에서의 경기력에 기복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콜럼 크루를 상대로 승점 1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경기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대전적 면에서는 뉴욕시티와의 상대전적에서 홈에서 2승 1무를 거두고 있는 콜럼 크루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변을 노리는 이유가 필라델피아가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골키퍼 쪽이 굉장히 심한데 이 주전 골키퍼 블레이크 선수가 자메이카 대표팀에 차출이 된 상황에서 백업 골키퍼 프리즈 선수가 나왔다가 이 프리즈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1번, 2번 골키퍼가 모두 나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주전 공격수 코리 버크 선수마저 자메이카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10번 몬테이로 선수마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심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강점이 제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공권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강점이지만 192cm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푸시빌코 선수가 최근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제가 이변을 노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원정 고자의 성적을 보여주지만 이 공격 자원 플로레스 선수를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없는 데다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충분히 DC 쪽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카마라 선수가 최근 출전한 4경기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나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쪽으로 웃어주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가 주전 공격수, 골키퍼, 핵심 플레이메이커가 모두 대표팀 차출이나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제공권,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지만 최전방의 푸시빌코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와 더불어서 필라델피아의 강점인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탔고 세트피스 수비도 올 시즌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팀 모두 경기 스타일이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면서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하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않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쪽이 불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의 전력 누수와 DC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를 한다면 과감하게 DC 쪽을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내슈빌과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것도 조금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깡패 내슈빌인데 4승 5무 0패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것이 내슈빌이지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중앙수비수 짐머만 선수가 미국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결장을 합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인 존스턴 선수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고도이 선수가 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내슈빌입니다. 내슈빌이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해도 최근에 불안한 경기력이 있습니다. 홈에서도 극장골을 넣어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 진땀 승리를 거두는 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시카고 파이어와는 한 차례밖에 맞붙지 않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원정에서 0승 0무 4패 전패를 달리면서 이 화력이 지금 홈에서는 12골이나 넣었는데 원정에서는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내슈빌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주전 중앙수비수 칼보 선수만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내슈빌보다는 심하지가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내슈빌과 원정고자 시카고의 경기라는 점에서 내슈빌 쪽이 좀 더 우세해 보이지만 이변 요소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내슈빌이 수비와 미드필더 쪽의 핵심 자원 3명이 결장을 합니다. 시카고는 중앙수비수 칼보 선수만 대표팀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 시카고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들의 대결이고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데 내슈빌이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의외로 3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시카고가 의외로 내슈빌의 세트피스 공격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점을 따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시카고가 홈에서 2연승을 거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내슈빌이 최근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내슈빌이 홈에서의 저력 그리고 시카고의 원정고자 면모, 내슈빌의 전력 누수를 고려를 하면 팽팽한 무승부가 의외로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는 플레이메이커 대결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니 무쿠타라는 내슈빌의 플레이메이커와 시카고의 플레이메이커 알바로 메드란의 싸움인데 두 선수 모두 패스가 굉장히 좋고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에서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콜로라도와 세너제이가 맞붙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홈에서 4승 1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도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홈에서 공격력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이고 세너제이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만큼은 지금 패배가 없이 3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역시 지금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중앙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와 왼쪽 풀백 샘 바인스 선수가 이 주전급 자원인데 두 선수 모두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백업 공격 자원인 루이스 선수까지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잭 프라이스라는 미드필더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코스타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도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만 가면은 공격력이 2배 가까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콜로라도를 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공격수 코엘 선수가 최근 출전한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레메디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아일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지만 세너제이 쪽이 좀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콜로라도는 대체 자원이 있지만 세너제이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모두 빠지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역습이 강한 팀이라는 점에서 레메디나 유아일 같은 패스의 강점이 있는 미드필더들이 빠진다면 세너제이의 역습 상황에서의 볼 줄기가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세너제이는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콜로라도의 세트피스 한 방에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콜로라도가 홈에서 공격력이 2배 상승하고 성적 역시 좋은데다가 상대 전적 면에서도 홈에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콜로라도 쪽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세너제이는 최근 승리가 없는 흐름 속에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원정에서 화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되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콜로라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LAFC와 솔트레이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조금은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LA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가 최근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솔트레이크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5승 1패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LA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 카를로스 벨라, 시푸엔테스, 디에고 로시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문환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A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솔트레이크 역시 최근에 밴쿠버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인 크라이라크라는 확실한 피니셔가 있는 솔트레이크의 공격 마무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LAFC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경기력이 당시에 나쁘지가 않았고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 전술 상성적으로는 원래는 LA가 점유와 압박을 펼치고 솔트레이크가 효율적인 롱볼과 역습을 추구를 하는데 1차전에서는 양상이 뒤바뀌었습니다. LA가 오히려 몰리는 모습이 있었고 솔트레이크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슈팅 횟수도 훨씬 더 많은 슈팅 횟수를 가져갔었던 솔트레이크입니다. LA가 홈 경기에서
어웨이에서 강한 모습이 있고 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습과 스루패스 한 방이 있는 솔트레이크의 공격 효율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주요 공격 자원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한 골씩은 주고받으면서 무승부가 의외로 그려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LA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 팀버스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가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포틀랜드입니다. 특히 수비력이 홈에서는 3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2연패 수렁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포틀랜드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공격 자원 쪽에 복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와 모라라는 두 선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이 측면 자원인 로리아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자원 쪽에 복귀자들이 많은 포틀랜드가 홈에서 화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원정에서 0승 0무 5패로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2승 5무 0패로 최근에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까지 잡아냈던 댈러스인데, 원정만 가면은 지금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승리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쳐볼만 하고, 제가 그래도 댈러스의 승리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댈러스에는 지금 18살의 공격수 페피라는 공격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피를 앞세운 한 방을 보여준다면 포틀랜드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최대치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 팀에게 모두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댈러스가 원체 원정고자라서 승리는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원정 5패 중에서 3패가 콜로라도, LAFC 그리고 LA 갤럭시 같은 홈 깡패 강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댈러스는 홈에서만큼은 뉴잉레버를 꺾을 정도로 최전방에 페피라는 공격수를 앞세워서 경기력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 댈러스가 밀리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댈러스의 승리를 과감하게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포틀랜드가 홈에서 성적이 더 좋고 수비력 자체가 3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표팀 차출과 부상에서 많은 공격 자원들이 대거 복귀를 하기 때문에 포틀랜드 역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하락세에 빠진 포틀랜드를 상대로 댈러스가 제 아무리 원정고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틀랜드가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점과 댈러스가 원정에서 빠꾸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보다는 승패를 갈라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6억 원이 이월이 된 만큼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면밀한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대한 이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투폴 추천과 독식 픽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독식 1등, 2등,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